공수처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혼란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그 탄생에 일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아니면은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은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의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당의 시절에 잘 알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 사안에 대해서 관할권이 어딘지조차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법 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인데 수사와 사법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 거 뺏어서 여기다가 조금 주고 저기다가 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주력했지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은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법사위 수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희가 원래 모든 법안을 발의하면은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러 안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경쟁할 수도 있고 병합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폐지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의견을 보태는 의미가 큰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빨리 나서가지고 이런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 지금 벌써부터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 또는 이미 수감된 사람들이 본인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 분할 계산하는 것은 저도 제가 법에 정통하진 않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원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나온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였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검찰, 법원, 공수처 등이 이번 혼란 사태에서 일정한 지분이 각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던 관성대로 이제 검찰에만 비판의 칼날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 절차를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 중이라 그리고 또 26일에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 좀 민감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임은 저희가 이해하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요 혐의 수사가 지금 산으로 가게 생겼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야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법원과 공수처 등에 대한 적절한 지적도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입장을 처음부터 가장 먼저 밝혔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강제적 절차인 탄핵에 이르는 것이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탄핵 피로감이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의 또는 보복성 탄핵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